작년 12월 스웨덴 남부 말메에서 12살 소년이 20대 남성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청부살인이었어요. 성공 보수는 25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범죄 조직이 이 아이를 총잡이로 썼습니다. 이유요? 어차피 처벌을 안 받으니까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어제 한국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문제가 올라왔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 2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이 기준이 정해진 게 언제냐면요, 1953년 73년째 그대로예요. 오늘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쟁이 왜 73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그리고 스웨덴은 어떻게 그 루프를 깼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황부터 빠르게 깔겠습니다. 현황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촉법소년 범죄 2018년 7,364건이었습니다. 2024년엔 21,478건, 역대 최다, 5년 만에 3배가 뛰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 12세는 전체의 5%인데 만 13세는 15%입니다. 한 살 차이에 3배 점프한 거죠. 전체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예요. 법무부가 13세로 낮추자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해봐, 나 어차피 처벌 안 받아. 여중생들이 또래를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면서 한 말입니다. 옷을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퍼뜨리겠다고 했어요. 제도를 아이들이 직접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죠?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 논의 아시는 것처럼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도됐고 매번 무산됐어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이 터집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인권위가 의견서를 냅니다. 연령 하향은 효과가 없다. 끝이에요. 2019년 이번엔 유엔이 나섭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에 직접 권고해요. 14세를 유지하라. 하향 조정하지 마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12세로 하향이 올라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TF를 꾸려요. 9월 인권위 전원위원회 위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합니다. 10월 법무부가 13세로 낮추겠다 종합대책을 발표해요. 12월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3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냅니다. 반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7건이 발의됐습니다. 전부 계류. 22대 국회에서 또 다수 발의, 또 계류. 혹시 패턴이 보이시나요? 사건이 터집니다. 여론이 분노해요. 정치권이 낮추겠다 합니다. 인권위가 반대합니다. 대법원이 반대해요. 그리고 유엔이 반대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멈춥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다 또 사건이 터져요. 또 낮추겠다, 또 반대, 또 멈춤, 또 잊혀짐. 73년째 이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달 뒤에 결론 내겠다. 이번에도 같은 루프일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걸 봐야 합니다. 왜 매번 막히는 건지.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입구를 바꾸자고 해요. 연령을 낮춰서 처벌의 문턱을 내리자. 형사처벌이라는 경고가 범죄를 억제할 거다. 반대쪽은 출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대법원, 인권위, 유엔. 처벌보다 교화시설 확충이 먼저다. 보호관찰관 인원을 늘려라. 가정환경을 바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라.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73년간 벌어진 일을 보세요. 입구도 안 바뀌었고 출구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입구를 바꾸려고 하면 인권위, 대법원, 유엔이 막아요. 출구를 먼저 만들어라. 그럼 출구는요? 만들어졌나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걸 지적했어요.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과제 12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뿐이다. 12개 중 11개가 처벌과 교정이고 예방은 딱 1개. 인권위도 2022년에 이미 같은 말을 했어요. 소년원 확충하라. 보호관찰관 늘려라. 교화 프로그램 개선하라.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소년원은 전국에 10곳, 보호관찰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년원 나온 뒤 받아줄 시스템이 없어요. 재범률 33%, 3범 이상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진다. 법무부가 입구를 바꾸자 한다. 대법원 인권위가 안 된다. 출구를 먼저 만들어라 한다. 입구가 막힌다. 그런데 출구도 안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리고 또 사건이 터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입구냐 출구냐를 싸우느라 73년간 둘 다 안 된 겁니다. 그럼 이 루프를 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스웨덴. 스웨덴도 같은 루프에 빠져 있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끓고 반대에 부딪히고. 근데 그 12살 청부살인 이후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해 1월 스웨덴 법무부가 전격 발표해요.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춘다. 7월부터 시행. 근데 중요한 건 낮춘 방법이에요. 입구냐 출구냐 싸움을 안 했습니다. 둘 다 했습니다. 연령은 낮추되 모든 범죄가 아니라 살인, 폭발물 범죄, 성폭력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도와 복지 프로그램을 강하게 강화했어요. 입구를 바꾸면서 출구도 같이 만든 겁니다. 낮추되 처벌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이게 루프를 깨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73년간 우리는 같은 루프를 돌았습니다. 법무부는 입구를 바꾸자, 대법원 인권위는 출구를 먼저 만들자. 싸우는 사이에 둘 다 안 됐어요. 스웨덴은 둘 다 했습니다. 입구를 바꾸면서 출구도 같이 만들었어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13세로 낮추자, 성평등 가족부는 예방과 복지 공론화가 먼저다. 2달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루프를 돌 건지, 이번엔 깰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돈의 맥락이었습니다.